이 자리를 옮기니까 날씨 설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또 열쇠 없다고 조금 늦게 왔지 했더니 세팅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예, 우리가 이제 일로 왔는데요. 아주 온 건지, 아주 안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아까 또 그 평생학습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몰제로다가 이 성풍선비대학을 없앤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회장님 뭐 좀 만나자고, 회장님하고 만나자고 지금 얘기가 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선비대학이라는 걸 없애고서 아마 그냥 여기 평생학습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건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청풍선비대학 예산이 꽤 많았어요. 한 2천만 원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 2천만 원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래 들어오면은 그 예산이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저기 풍수지리는 그 단촌학회 사무실로 갔어요. 거기 가서 지금 강의를 계속 한다 그러고, 명리는 뭐 만나질 않는 분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우리는 이리로 왔는데 그 정확히 속 내용을 모르겠어요. 혹시 좀 아실만한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그 환절기에 까딱 잘못하면 감기 걸리거든요. 환절기를 잘 지나면 또 뭐 겨울에 좀 춥더라도 그냥 사는데, 요새 감기 걸리면은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절기에 좀 잘 되도록 회장님하고, 예, 좀 신경을 써서 좀 뭐 신경을 쓸 일이 있으면, 혹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예,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변화가 있겠다 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그 변화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예, 이런 변화하는 때는 우리 공부하는 게 맨날 그거잖아요. 그지? 변화하는 때는 예의주시하고, 예, 지금 오늘도 관이잖아요. 관. 예의주시하고 상황이 그래도 좋게 돌아가도록 해야지, 하려고 이제 이 공부도 하는 거니까. 예, 지금 뭐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가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상의하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상의하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지금 뭔가 변화가 좀 있을 조짐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20번째 풍지관이에요. 풍지관. 이 관하면은 본다 이런 소리입니다. 본다 이런 소리고, 이 본다는 게, 예, 예, 이게 관이고요. 또 본다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풍수지리 배우면은, 예,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고, 오늘 지금 어떤 게 옳을까 해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또 두 개가 뜻이 또 뭐 그렇게 크게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요거는 용례로 보면은 이제 관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찰, 그죠? 그거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관찰이죠. 요건 용례로 보면 주마간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쓱 스쳐가면서 보는 거. 그런데 사전은 보니까 또 그렇게 딱히 구분도 안 돼요. 보니까 딱히 구분도 안 되고, 이 글자도 제가 생각한 이 글자의 뜻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는 바람이 불고 땅 위에 바람이 부는 거네. 땅 위에 지금 바람이 부는 형상이네요. 그죠? 땅 위로 바람이. 지상에 바람이 분다. 지상에 바람이 부는 거는 뭔가 변화가 있다, 변동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요 풍이 봄천에 바람 나는 날 할지 고바람일 수도 있어요. 봄천에 바람 나는 날 할지 고바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 향교에 가면은, 향교 그 정문 이름이, 예, 풍화로예요. 풍화로. 예. 그러니까 풍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풍속. 우리
풍속 그러잖아요. 풍속. 예, 그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간 요 모양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서서 이게 안 보이네 또. 예, 올라간 이 모습으로 보면 월계라 그러지. 월계로다가 8월을 의미합니다. 8월은 그러니까 이 월계는 뭐 다 외우면 좋은데 잘 안 외우시면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몇 개만 외워서 예, 밖에 9월, 그 다음에 건계 4월, 예,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한 예, 서너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쉬어보면서 나가도 됩니다. 지금 8월계예요. 8월계. 8월이면은 음력으로다가 예전에 모두 치니까 쇠락하는 시기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만추, 예, 거듭이 하는 때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추상 같은 서리가 내리는 때입니다. 추상 같은 서리라는 거는, 추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폭 삶아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저기 농사 지시니까 아시죠? 예. 길건 있다가도 하루짜리 서리 오면은 그냥 폭 삶아서 예, 고추고 호박이고 저기 희나리 다 가버리죠. 한 방에 가버리죠. 한 방에. 예, 그거를 예, 추상 같다고 얘기하죠. 그거를. 추상 가을 서리빨 같은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풍지과는 지택 임계의 도전계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앞뒤를 이렇게 굴려놨다 그 소리입니다. 월계로는 음력 8월에 해당합니다. 8월은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의미에서는 결실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숙살지기가 내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숙살지기라는 게 삶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삶아 죽이는. 그러니까 읽는다는 얘기가 결국 삶아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생명으로 얘기하면 자기 생명 다 종자 남겨놓고 이제 예, 갈 준비하는 그런 때가 숙살지기가 되죠. 임계에서 임은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계가 지택 임계가 요 이괴의 바로 앞에 있던 게입니다. 그 큰 것의 다음에 간계가 왔습니다. 큰 것, 우주의 운행 이치 또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관의 본다는 것은 내가 남을 보는 것 또는 남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예, 그걸 이제 형이상 형이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볼 때 그 본 것은 어차피 마음으로 전해져서 해석되어져야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눈을 통하지 않고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호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아래 네 백성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 구호가 알맞은 모습으로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모두를 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예, 또 아래에서 쳐다보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 뭐 상황은 전부 다 유동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를 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궤상으로 보면 내꾀는 땅이 되고 외꾀는 바람이 됩니다. 군자의 돈은 점점 밀려가고 소인의 이욕이 서로 다투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밀려 올라가서 이제 두 개 남았고 하나 나오면 산지 받게 되고 하나 마주 떨어지면 암흑 세상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암흑 세상이 된다. 이럴 때는 조용히 심사숙고해서 현상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면 덕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행동보다는 고요히 생각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관 공부가 있습니다. 관 공부라는 게 있어요. 관 공부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관 공부가 있죠. 오늘처럼 책을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 나가고 마음으로 파악해 나가는 공부를 관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요. 아직 돌팔이라 그런지 무슨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냥 가서 방석 깔고 앉아서 이틀 저녁인가 사흘 저녁인가 날을 세고 왔는데 좀 희한한 경험은 있었어요. 좀 희한한 걸 있었고 또 그러고 나도 낮에 멀쩡하게 밤새도록 밤을 샜는데도 낮에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예,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몇 년 동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였는지 아닌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산기도라 그러죠. 산기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1시간씩 이제 늘 이제 제가 이제 영업을 했으니까 늘 가다가 또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차세기도 좋고 한 30m만 들어가도 아주 바깥에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2, 3년 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있다 왔지 뭐 별 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별 감흥이 없었고 어쨌든 이 관 공부는 우리 이 경 공부하고 이 지금 우리 하는 이 공부하고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볼 때 지금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를 넣는 공부고 이 공부가 들어가서 안에서 익어지는 공부가 관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종교로 치면 뭐 스님이 참선을 몇 년을 했다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저기 그 뭐죠? 교회에서도 부흥회보다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 권사님 간증록을 제가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타이핑을 쳐서.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사람 상태가 저하고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던 거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다. 물론 그 사람은 하느님을 놓고서 말하긴 하지만 그 사람 상태가 제가 그런 글을 처음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거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거다. 글귀 같은 거예요. 예? 만약에 글귀를 읽었다 그러면 그 글귀 중에서 어느 글귀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나랑 좀 아니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자기가 그 느낌에 대해서 수필비스름하게 전부 써놓은 거예요. 수백 편을 써놓은 건데 책으로다가 이만한 책으로다가 2권을 묶었거든요. 제가 타이핑 잘못 시작했어요. 좀 도와준다고 시작했다가 아주 질릴 만큼 힘들게 한 2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주역에서 이거였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글귀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 주역 대하는 태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그게 글을 읽어서 되는 공부는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글을 읽어 되는 공부는 아니고 그 뭔지 모른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뭔가 딱 손에 쥘 수가 없어서 그렇지 좀 다른 거였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읽는 과정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왜? 너 왜 이러냐? 너 뭐야? 너 뭐야? 갑자기. 아가 틀어놓은 게 이제 되네요. 느리기는. 예. 관은 이제 지금 우리가 뭔가를 본다. 예, 뭔가를 본다.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 이제 요 정도로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보는 게 관이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처럼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고, 스님이 면벽 기도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은 거다. 근데 그 관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야 옹약하리라.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 몇 가지 있는데요. 요 관자는 세수대야 관자입니다. 세수대야 관자. 세수대야. 그 저기 향교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제일 처음에 관세합니다. 관세하면 가서 손 씻고 수건에다 손 닦는 일을 하죠. 그게 관세잖아요. 관이 불천이면, 천은 요거는 들어올릴 천거하다 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손 씻고 들어올리지 않으면 요런 말이죠. 직역을 딱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있는 상황. 손 씻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요 말은 뭐냐 하면, 준비를 하긴 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시작할 때 마음 다르고 끝날 때 마음 다르고, 그러니까 손 씻을 적에는 정성을 들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정성 들이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유부하야 옹약하리라. 믿음을 가져야 우러러 보는 것처럼, 우러러 보는 것, 약은 같을 약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같을 약이 니 거로가 아니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같다는 게 이거 같을 살짝 사입이 할 적에 같은 거 같은데 왜 안 같은 게 사입이잖아요. 이거하고 뉘앙스가 다르지만 똑같다가 아닙니다. 똑같다가 아닌 그런 거 같으면 그런 겁니다. 우러러 보는 것 같으면, 옹은 우러러 본다는 말이고요. 별로 다른 데서는 못 본 글자입니다. 가정마다 제사 절차는 모두 조금씩 다르겠지만 향교에서 상망례나 대제를 지낼 때 보면 꼭 하는 일이 세숫대야에 손을 씻는 일입니다. 이것이 관입니다. 관세라고 하면 제례에서 집사관이 손을 씻던 대야 혹은 손을 씻는 일을 말합니다. 이 천은 들어올림, 제사를 올림을 말합니다. 그럼 손을 씻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이 되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씻고, 불천이니까 손을 씻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지금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죠. 제사 지낼 때 손을 씻는 것은 제사 지내는 시작이고, 술이든 재물이든 올리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사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하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런 말을 하죠. 급할 적에는 가서 막 뭘 할 것 같지만 그게 급한 불을 딱 끄고 나면 그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하고 같은 거다. 처음에 이 기도 드리려고 손 씻을 때 마음하고 가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 좀 풀렸네? 에이, 안 해도 되는구만 하고서 많은 거, 딱 그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돌아가서 말해본다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을 갖게 한다면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누구나 우러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불천은 정신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으면, 정성 들이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처음 먹은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옹약은 우러러보는 것 같이 되리라. 남들이 다 저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참 몇 년 전에요, 자양정당 그 제사 지내는 거를 제가 전부 다 찍어 놓은 게 한 벌 있거든요. 동영상 유튜브에 해서 홀기 해설까지 해서 밑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더니 그게 한 몇 년 됐는데 지난달인가 누가 거다가 댓글을 달아놨어. 이거 단체교육원인데
이거를 교재로 좀 써도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시고 다들 보라고 올려놓은 건데 많이 보면 고맙지 뭐. 예. 그때 당시에는 그거 엄청 진짜 정성 들여서 몇몇 시를 두고 만들었어요. 그때는 번역도 잘 안 될 때인데. 신채호 선생? 아니요. 저기 선생 단지 교육 선생 교육하는 데인가 봐. 예, 예, 선생 교육하는데 방학 때 되고 이런 거 그럴 때 교육하는데요. 예. 그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쓰는 게 있구나. 그거는 이제 편집을 한 게 아니고 전 절차를 다 그냥 완전히 세워놓고 찍어가지고는 거기다가 그 홀 부르는데 거기다 맞춰서 해석까지 번역까지 해서 올려놨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든지요. 요번에 열심히 찍으려고 그랬는데요. 요번에 카메라 한 너댓 대 뭐 핸드폰만 빌리면 다 되잖아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요일 날 18일 날 나오네요. 뭐가요? 11월 28일이라고 했어요. 뭐요? 지난번에 찍은 거? 재앙이. 글쎄요. 제가 20일 날인데 28일. 저도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호출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느라고 못 갔어요. 8번 채널이요. 요새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호출을 하면은 다 망사 제껴놓고 가야 돼요. 몇 시요? 시간을 모르겠고 28번 채널. 98번 채널 28일. 이제 관은 이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죠? 이 개사를 듣고 보니까 그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손 씻고 제사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 정도 말이죠. 예, 단에서 말합니다. 단활. 대관으로 재생하여 큰 눈으로 위에서 뭔가를 지금 이거 제왕지도 같아요. 그죠? 큰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대관으로 재상하여 손이 순하고 순이 손하고 순은 그 착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 옛날에 제 동생 이름이 순 잘 쓰는 이름이라서 요게 착할 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착하다는 게 아니고 요거의 순의 반대말은 역입니다. 거스르다. 그러니까 순할 순이라는 게 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의 반대말이 이거의 반대말.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순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역입니다. 요 순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 이거 할래 그러면은 무조건 빡빡 끼는 게 아니고 그래 잘해 봅시다 따라갈게 도와줄게 이게 순이고 에이 그게 돼? 이러고 들이대죠. 그죠? 뭐 일을 하려 그러면 에이 그게 될 것 같아 이러고 하는 게 요게 역입니다. 요게. 근데 이 내오지간에 요 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하는 마음이. 지금 이 곤이 순이고 건은 건장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장하게 앞에서 끌면 뒤에서는 모든 단돌이 하면서 가는 게 그게 순입니다. 그게. 그리고 요 손은 요게 손순인데 요 손순이라 그래요? 요게 착하게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착하게 따라가는 의미. 요 손순이. 요거는 그냥 거스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중전마마 아니에요? 중전마마. 그죠? 중전마마. 중전마마가 약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왕이 뭘 하는데 여기서 내 안에서 적극 협조 안 하면 밖에 가서 일이 안 되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중정으로 이관천하하니. 예, 중정으로 누구죠? 얘죠. 중이고 바르고 양의 자리에 양이 앉으면 바르고 이거 바르지 않고 바르고 바르지 않고 바르고 바르지 않고 그 말입니다. 중을 잡았다는 거는 핵심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르다 하는 거는 옳지 않음이 아니다. 옳다. 양의 자리에 양이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앉을 만한 자리에 쓸 만한 놈이 앉았다. 양의 자리에 음이 앉았다면 쓸 만한 자리에 제대로 된 인재가 앉지 않았다. 반대로다 음의 자리에 양이 앉았다. 과분한 인재가 저기가 썩고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과분한. 예. 지금 자리도 잡았고 힘도 있고 실권도 있고 만약에 여기가 음이 되면 실권이 없다든지 아니면 부드럽다든지 문치라든지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를 들면 이성계, 세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음이면 이제 잘된 왕 중에서는 세종 그리고 또 실패한 왕들 단종이나 이렇게 실패한 왕들 여기다 음에다 놓을 수 있죠. 그렇다고 꼭 실패한 것만도 아니에요. 세종 같은 경우에 여기다 놓을 수 있으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면 얘는 황희정승 얘는 세종 그래서 얘가 적극 받들어줘서 얘가 비록 음이지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됩니다. 이관천하하니 중정으로 이관천하하니 요거 뭐냐 하면은 그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정치가 되더라 하는 고말하고 같은 겁니다. 중정으로 이관천하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루새로 쫓아다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할 적에도 요걸 씁니다. 저 천자문에 보면 수공평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수공평장. 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돌아가더라. 요순시대. 그거는 뭐냐면 지도자가 확고한 가치관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나머지가 돌아가는 거지. 지도자가 자기가 뛰댕겨? 그건 아니죠. 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예전에 경제가 발전하는데 박정희가 뭘 했어?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다 했지.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건 보고서 이 대관을 못한 얘기죠. 대관을. 학문으로 몰아갈 큰 동력이 없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삽질이 떠서 아무 쪽에 막 퍼대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되죠.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돼서 오케스트라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을 하나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게 음악이 되는 거지. 앞에 지휘자가 없고 지멋대로 삑삑대고 불어대면 그걸 들어줄 귀가 없죠. 들어줄 귀가. 그거다. 중정으로 이관천하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관이 불천 유부 옹약은 앞에서 했던 그 말은 괴사에서 했던 그 말은 이 말이죠. 지금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지금 괴사 그대로입니다. 이제 띄어쓰기를 안 해 그렇지. 관이 불천 유부 옹약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한문 읽을 때요. 이 장단음은 글쎄 어느 게 장음이고 단음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뜻을 이해를 하면은 길게 읽어야 될 때 길게 읽어야 되고 짧게 읽을 때 짧게 읽어야 돼요. 이걸 깎으려면 관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길게 읽을 자리가 보이고 짧게 읽을 자리가 보여요. 이게 관이 불천 유부옹약은 관이 불천 유부옹약은 하관이 화해라. 아래에서 보아서 변화된다. 화합된다. 요건 화는 변화입니다. 요 화는 변화고 어디 갔어? 화가 하냐. 요 화는 입김 불어주는 화 하는 게 이 화고요. 요 화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변화에서 변은 되돌릴 수 있는 바뀜이고 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바뀜이죠. 그죠? 화는 화학적 변화하고 물리적 변화 있잖아요. 화학적인 거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면 그래도 나무지만 이놈을 불을 딱 떼버렸어. 그럼 쟤만 남죠. 쟤는 나무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화죠. 그게 화입니다. 관 천지신도의 사시 불특하니 요거 특자는 다른 데서 별로 안 보이는 자인데요. 어그러진다는 말입니다. 어그러진다. 관 천지신도의 요새 그리고 주역책에 신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요 신은 제 눈에는 주역에서는 귀신이 없습니다. 신은 그저 신기하네, 신통하네, 야 요거 신묘하네, 요럴 때 그냥 쓰는 말이다. 하늘을 보고 신묘한 도로 그 하늘을 보니 그 신묘한 도가 그
그 어그러지지 않고 사시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도가 신기한 겁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돌아가는 도가. 사시불특하니 내 계절이 사시는 내 계절입니다. 불특 어그러지지 않으니 이러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성인이 이신도 설교의 천하 복의이니라. 여기서 복은 옷복자보다도 저기 복종하다, 간복하다, 탄복하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기한 방법으로서 그죠? 이 신기한 방법, 이 도는 방법 정도 해도 되겠죠. 설교, 가르쳐서 가르침을 베풀어서 베푸니 천하는 그것에 감복할 것이다. 감복할 것이다. 여기서 의자는요, 그러니까 문장의 끝에 쓰이는데 야자하고 다르게 야는 그렇다고 요 의는 그럴 걸 요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 뭐 요 정도 의미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의미는 아니고 문장의 끝에서 그렇다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너가 막 밥 먹었으니 똥 싸지. 밥 안 먹으면 똥 안 싼다. 그러니까 그냥 넌 똥 싸. 요 말이 아니고 너 밥 먹으면 똥 싸. 요 말하고 같다. 그러면 안 먹으면 당연히 안 싸는 거지. 주역은 그죠? 주역점이 무조건 맞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게 흉 이게 아니고 너 엄마 지금 이거 하면 흉 그러면 그거 안 하면 길이지 뭐. 그렇습니다. 모든 말이 그렇게 생겼어요. 모든 말이 흉 했는데 사람들은 글자 작은 게 흉만 읽고는 아 이거 나오면 죽었다 이게 이런다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한테 지금 유리하기보다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네가 하는 그대로 하면 잘못돼. 그러면 그대로 안 하면 잘 되는 거죠. 그대로 안 하면. 근데 길 하잖아. 길 했으면은 길 하구나. 아무 짓도 안 하고 집에 가서 한 사나흘 낮잠 자고 일어나면 길하기 뭘 길해요. 먹을 거 저 개가 나무로 가고 없지. 그거 길바닥에 떨어져 내 앞에 있어도 내 입에 넣어야 내 입이 달지. 좋대 하고는 내비를 두고 집에 가서 한 사흘 자고 일어나면 개가 물어가든지 썩든지 뭐 쉬든지 하면 길할 이유가 없잖아요. 길할 이유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단에서 말합니다. 크게 보여주는 것으로 큰 눈으로 위에 있으니 요거는 지금 지도자가 아랫사람 위를 보잖아요. 윗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는 경우. 저 이제 뭐 생각했냐면 여기 밑에도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프레스센터 가서 기자회견 했어. 기자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에? 아니요. 국민을 만나러 간 거지.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모든 국민은 내가 같이 북한에 갔다 온 것처럼 느끼도록. 그래야지 모두들 지지하고 따라와 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비비냄새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궁금해 죽지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온갖 사람들이 찍고 까불고 뭐가 하고 요새도 그런 얘기 있지만 그렇게 되죠. 지도자가 백성에게 자신의 큰 행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땡전 뉴스 예전엔 땡 하고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저 땡박은 있었나 모르겠는데 사실 땡전은 문제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좀 지나친 거지 그거는. 지금의 정상회담 후 프레스센터를 먼저 찾은 것도 그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백성, 주변 환경, 대자연은 손순이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주변 환경, 대자연이라는 건 각각의 경우에 인간 사회에서는 백성, 또 어떤 환경에서는 환경, 큰 틀에서 보면 지구 관점에서 보면 대자연의 손순에 따른다는 건 뭐냐?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나가면 해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나가고 추운 겨울에 손바지 입고 밖에 나가라. 그냥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대자연이 손순화되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구호 지도자가 중정한 덕으로 천하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괴사에서 말한
관이불천이면 유부하야 옹약하리라는 말은 천하에 보여줌으로써 교화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을 널리 알려서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 상황을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되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지도자가 백성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를 천지자연에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천지의 신비로운 것을 살펴본다면 네 계절은 항상하여 절대 어그러짐이 없고 그것은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지 여름 갔다 심심하면 도로 봄으로 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끌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연함이 신묘한 겁니다. 그 당연함이 신묘한 겁니다. 신묘한 방법으로 백성을 가르친다면 천하 백성은 모두 감복하고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죽어라고 하늘을 쳐다보고서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뭐가 올지 언제 일찍 일어날지 하는 거를 3000년을 두고 관찰을 했죠. 지금도 그 천문 쪽 책을 보면 이 주역에 천문학적 그 지식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주역에 보면은 5년에 한 번, 두 번 저기 윤달 넣는다. 이 얘기도 주역에 나옵니다. 5년에 2번 윤달 넣는다. 그거 하여간 뭐 어떤 사람을 시켜서라도 하여간 죽어라고 뭘 봤으니까 5년에 2번 윤달 들어가는 걸 3000년 전에 알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배우지 않고 실제로 하늘 쳐다보고 알 수 없는데. 예. 제가 요새 천문학책 한 대권 집에 갔더라고 지금 읽고 있는데요. 참 옛날 사람들 되게 똑똑했어요. 5년에 한 번, 5년에 2번 윤달을 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19년에 7번 윤달이 든다 그래요. 그 19년 동안 뭘 씹었으니까 19년 만에 드는 걸 알잖아요. 그죠? 19년 만에. 또 무시무시한 거는 저 세차라는 게 있어요. 그 수만 년 동안 바뀌는 거거든요. 북극성이 바뀌는 거. 그게 2만 몇천 년인데 그거를 뭐 20몇 년을 관찰을 했대요. 그 사람 평생 그것만 관찰하다 죽었는가 봐. 예. 그러니까 세차가 뭐냐, 북극성이 움직이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팽이 돌려보면은 빨리 돌아가면 똑바로 쓰지만 대충 돌아가면 축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비틀비틀하면서. 지구가 그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그래서 그걸 세차라 그러는데, 그래서 북극성이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그 북극에 있는 관찰했던 옛날 관찰 기록을 보면 지금 몇 년, 그게 몇 년 하늘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보니까. 옛날 지도, 별자리 지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언제인지 연도를 맞출 수 있다고요. 황당해요. 들어보면. 여기 안 읽었나요? 예. 요즘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 트럼프를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에는 멋져 보였습니다. 대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모습도 어떤 형태로든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보 지지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지지하는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위에서 지도자가 실천하고 보여준다. 이것이 이 관계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재정일치 사회라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제사는 중요합니다. 자영영단 제사 지내러 가면 시장님 늘 와서 제일 앞자리에 서 있고, 의병 제사 지내러 가면 시장님 늘 제일 앞자리에 서 있고, 시장님 바빠서 딴 데 가면 부시장 오겠죠. 그 제사 지내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게. 제사 지내는 자체가. 지금도 보지. 크리스찬이라 해갖고 향교 와서 절 안 하지 않는다고. 이근규 시장님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던데 늘 와서 절했죠. 그거는 자기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 종교를 그거를 딱히 세우겠다 그러면 이명박이처럼 헌납한다 그러다가 욕 얻어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헌납한다 그러다 욕 얻어먹었잖아요. 그죠? 그걸 안에서만 했으면 좋아하는데 그 얘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에 그 헌납하는 걸 싫어하는 절반인지 절반 이상인지 국민들은 엄청 열받았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일이고 타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늘 하죠. 이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재수가 없어갖고서 될 것도 안 되죠. 왜? 제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저기 조상한테 와서 절도 안 하는데 저런 인간하고 뭘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뭐 개인도 그렇고 뭐 트럼프하고 뭐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투죠. 그게 국가 대사가 되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틀어져 갖고 도장 안 찍고 가버리면 조약 안 되는 거고, 기분이 좋아지면 되는 거고, 백두산 들고 간 게 결국은 기분 좋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백두산까지 데리고 간 거지. 공식적으로 말해서 앉아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도장 꽝 찍고 헤어져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백두산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생각이죠. 첫째는 개인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생각이 있었고, 둘째 하나는 쳐다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대 보여주려는 그런 제스처 수도 있고, 야, 대통령이 가더니 밥도 못 얻어먹고 왔다더라. 그런 인간들하고 뭐래 하고서 와와와 들이대면은 될 것도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거더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예. 요 지금 이제 글자입니다. 대관으로 세상이라는 말은 임금과 국사가 위에 있어서, 이거는 크게 보여준다라고 말해도 되고 크게 본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순이 손, 대자연이 순종하에 따르니 만백성이 순종하에 따르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밀실에서 그 전에 했던 거 있죠. 그 몇 시간 동안 뭐 했니라고 들이댄 게 결국은 욕을 못 해갖고 들이댄 거지. 대통령이 일일이 나와서 뭘 했는지가 사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와서 거기 가서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지. 믿고. 혹시 둔너 잠을 자더라도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로를 하셨구나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저기 신경도 안 쓰고 자빠져 낮잠만 자네 이러면 안 되잖아. 똑같은 걸 가지고도 해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가지고도 아유 저렇게 노심초사 하시느라고 그냥 잠을 못 주무셔서 지금 주무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지금 사고가 크게 터졌는데도 낮잠이나 자빠져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너 내려와 이러지. 바로 너 내려와. 그거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정으로 이관천하. 중정해석으로 천하에 보이게 하니. 보여주니. 그죠? 보여주니. 하관이 화해라. 밑에 사람이 보고 감화되는 것. 감화되는 것. 온 천하 사람을 감화시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사실 지금 여당적인 생각에 가진 사람은 아닌데, 이건 정말 잘했다. 대통령 잘하네. 이런 마음이 요만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감화된 거지. 그게 감화된 거란 말이에요. 저 하는 인간들이 저 좌파 꼴통들 맨날 저질하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을 계속 들어가게 만들면 자기네 패는 똘똘 뭉치겠지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그 상황입니다. 관공부는 얘기는 아까 했으니 넘어가고요. 요거만 읽고요. 시간은 지났는데 보니까 요건 끝내야 될 것 같았어요. 지금 가끔 가다가 보면은 한자에 토시 없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경우는 우리 일강 선생님 고책 내용 그대로를 옮길 때 제가 이렇게 옮깁니다. 전적으로 안 되고 그냥 쭉 긁어다 옮기는데요. 관공부하는 자세는 외모적인 중정을 함으로써 내적인 중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손하게 하는 거는 옷매무새 단정하게 하고 고개 숙이는 것으로서 마음으로서도 우러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삼매라는 말이 있는데 삼선에서 통하는 것, 귀, 입, 눈 이것이 삼매다. 삼매 중에 눈이 개한되는 것이 관이다. 이것이 으뜸이다. 요 눈은 결국은 요 눈은 시만이 될 겁니다. 시만이. 그죠? 시만.
삼매 공부한 자는 삼매 공부가 된 사람에게 통하여진다. 화두 1 한자를 건다. 어느 수준에 되면 화두를 없앤다. 요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관공부라는 거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뭐냐. 올방지 틀고 방석에 깔고 앉아서 꼼짝 안 하고 1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눈은 콧나리 위에다 세우고 거기에 한일자가 써여 있는 걸 보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하여간 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제가 공부가 좀 더 되고 나면은 또 다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